자,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좀 구체적인 뭐 사례입니다. 분당에서 이제 아이를 메인 학군에서 키우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사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주변에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시킨다고 하는데 점점 가지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독서량은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고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나는 안 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그냥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마음들을 좀 버릴 수 없는 게 지금도 어느 정도 강남이나 아니면 교육열이 있는 데서 교육을 시키다가 또 외곽으로 빠진다라고 그래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봤다는 거죠. 지금 유치원 애인데 벌써 애가 그 챕터북을 막 몇 개를 읽고 또 거기에다 또 최근에 영재 저기는 중국어까지 시키는 또 영재 유치원이 또 있어요. 영어뿐만 아니라 뭐 중국어를 2개를 하고 뭐 수학은 또 사고력 수학을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안인적으로 가서 과연 우리 아이가 지금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두려움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하시는 견해가 많은데 입시의 큰 그림에서 사실 보면은 이미 그 입시적으로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아이들은 그 시키지 않아도 좀 드러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시지도에서 챕터 1에서 과연 우리 아이가 입시라고 하는 것, 문제집 푸는 공부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공부 역량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자꾸 가려질 가능성이 있고 착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냥 거기 가서 훈련받고 그냥 숙제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오던 거를 아이의 실력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환경들이 아닌 상황에서도 좀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사실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장 뭐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엄밀히 말해서는 유초등 저학년 때는 유초등 저학년인데 학원에 의존하고 프로그램에 의존해야 된다고 그러면 벌써 여기서 이제 반은 자기 공부 역량을 접고 들어가는 걸로 봐야 돼요. 좀 최근에도 하나 그런 상담을 받았거든요. 초등 저학년인데 학원을 보내도 성적이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입시적으로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사인이에요. 초등학교 수학 정도는 기본적으로 국어가 어느 정도, 국어 독서력이 어느 정도 되고 기본적인 사고력이 되는 아이들은 초등 수학은 굉장히 그 노력 대비 산출 효과가 큰 과목이에요. 그냥 대충 몇 가지 원리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연습 문제만 딱 풀어봤는데도 금방 풀리고 학교 정도 시험 문제는 금방 맞는 거야. 학원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학원은 뭐 레벨 테스트를 보고 또 뭐 선행을 시키고 뭐 그런 학원이면 본인의 그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우리나라에서 공교육 그냥 일반적인 커리큘럼 상에서 공부 머리가 되는 아이들은 충분히 따라가고도 남은 시간에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그 공부 머리가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지를 풀려보게 하거나 뭐 학교에 숙제를 하게 하거나 그러면 빨리 해치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딴 걸 합니다. 뭐 학습지도 금방 딱 풀고 엄마 나 이거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책 봐도 되지? 아니면 뭐 게임 뭐 1시간 해도 되지? 밖에 나가서 놀아도 되지? 이게 될 수 있는 아이들은 벌써 이 공부 머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2단계에서도 지금 학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엄마가 옆에서 풀어줘야 되고 하나하나 검사를 해줘야 되고 오답 노트를 쓰게 하고 이거면 굉장히 불안한 조짐이에요. 이거는 요즘 거의 입시가 기승전 수학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수학은 중학교 1, 2학년 내신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이게 삼각함수 지수록으로 가고 확률 통계로 가고 이런 고등수학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지금도 영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영어 유치원이 나오고 지금 엄마표 영어 아니면 동화책으로 재미있게 공부하는 거 DVD라든지 수많은 교재가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된 지가 20년 지났어요. 그럼 20년 전에 비해서 20년 후엔 지금이 수능 영어 1, 2등급 비율이 20년 전에 비해서 최소한 5에서 10%라도 늘었나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리 레벨에서 재밌게 하고 그거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빨리 뭔가를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중학교 내신 이상의 상황으로 가면 스스로 자기가 공부해야 하는 자기주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세상에 대한 능력, 내가 이걸 왜 공부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기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으면 문제집 푸는 지루한 공부를 계속 고등적인 사고 레벨에서 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무지해서 이거를 못 알아보고 그럴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부모가 무지해도 선생님이 알려준다니까요. 자주 제가 하는 얘기인데 뭐 무지해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있어. 선생님이 부르죠. 얘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히고 뭐 그러는 애인데,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영재원을 보내보고 뭐 그러기는 할 텐데 지금 뭐 시키실 수 있으면 더 시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선생님이나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피드백이 안 온다. 그게 평범한 애거든요. 평범한 애면은 그냥 자기만의 재능이 드러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이제 뭔가를 시키려고 그러는 내가 틀어준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기 싫은 게 쌓이다 보면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그 자기의 고유한 재능 자체도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아까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 지금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수학, 좋은 수학 교구나 방법론, 아니면 최근에도 그 팩토 무슨 적인가요? 뭐 이렇게 모형 해가지고 도형 만드는 거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도 딱 보고, 야, 진짜 어렸을 때 나도 저런 걸 갖고 놀았으면 수학을 더 잘하지 않았을까? 환상이죠, 환상. 그거랑 또 상학함수 지수로 오고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보고 수학적 개념을 이해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러는 거랑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수학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수학 교구가 좋아지고 사고력 수학이고 일생활하고 접목하는 뭐 수학적인 시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수학, 수능, 그 수학 능력 1, 2등급 비율이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늘었냐고요. 오히려 더 수포자가 더 많이 양산되죠, 사실은. 이런 어떤 현실들에서 이게 뭔가 지금 시키지 않아서 애들이 뒤처진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켜도 뒤처지는 거고, 그 아이가 할 정도가 있는 아이들이라면 아까도 제가 말한 초등 5,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때도 충분히 짧고 굵게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야. 주변에서 너무 막 달리고 있는 상황들만 보게 되고 여기서 선행을 안 하면 뭐 하면 이렇게 뒤처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꾸 불안한 거죠. 수학 선행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제가 우리 김은정 선생님이라고 우리 광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학 선생님 계시거든요. 의대에도 굉장히 많이 보내시고 그 선생님하고 수학 대담한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보시고, 최근에도 제가 그 D외고에서 D외고를 나오시고 서울법대를 가신 분이에요. 그분의 수학 선행에 관련된 그런 블로그 포스팅도 하나 봤거든요. 그분이 D외고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애들이 실력 정석 뭐 수원까지 다 띄고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딱 시험을 봤더니 500 몇 명, 옛날 좀 얘기해요. 500 몇 명 중에 거의 한 300등 이하로 했대요. 그래서 와, 진짜 내가 근데 본인은 그냥 한 그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기본 정석만 풀고 갔어.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아, 나는 진짜 이 아이들하고 안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수능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수능 모의고사는 선행을 한 거 보지 않잖아요. 그 교과서에 있는 진도에서 그것만 해서 딱 보려는데, 그래서 그걸로 해서 내신을 딱 푸니까 그 수능 모의고사 수학 점수에서는 전교 2등인가 3등인가를 했어. 그래서 그때 딱 느낌이 내가 선행에서는 뒤졌지만 주어진 범위에서 하는 거는 완전히 얼마만큼 이해하고 하는 거, 이 부분은 내가 자신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페이스로 계속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신은 좀 불리했지만은 다른 부분들 다 메이크업 되면서 결국 서울법대를 이 분이 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공부 잘하는 상위권에서도 양쪽으로 선행을 많이 나가가지고 문제 푸는 걸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느냐. 근데 그 과정에서도 내신도 1등하고 수능 모의고사도 1등하는 애가 있었어. 걔는 선행을 하면서도 그걸 다 소화하면서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진짜 넘사벽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애들이 우리 애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걔네들 진짜 국제중 뭐 대원하고 뭐 그런 데서도 그냥 1등급을 받고 바로바로 현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위 진짜 0.02% 애들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너무 그런 부분에 조바심을 안 가지셔도 되는데, 이거를 제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진짜 초대를 고3 입시를 치러봐야 이제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전까지는 그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다 그런 케이스고 그 원래 그랬던
없던 아이들이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고 옆에서 뭐 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 권해드릴 만한 책이 그 최승필 선생님의 공부머리 독서법 그걸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분도 대치동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뭐 대치동 가가지고 애들 처음 가르칠 때 애들 영어 발음도 좋고 뭐 아는 것도 많고 어떻게 초등학생인데 벌써 얘네들 미중무역 분쟁을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뭐 이런 개념도 알고 이러나 싶었더니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때 그런 비문학 지문이나 독해 이렇게 시켜보니까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런 가짜 공부, 헛공부에 착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주도성이 없으면 엄마나 아빠가 시켜서 끌어올 수 있는 그 공부는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내신까지예요.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거에 들면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이 돼야 되는 거고 왜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이해와 몰입 독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갖춰져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갖춰져 있으면 충분히 6년 갖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전제가 이제 근데 현실적인 그 애로사항은 뭐냐면 이 게임하고 디지털 오염이에요. 그런 노는 시간에 그럼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보고 좀 몰입 독서 경험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좀 풀어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연교육을 하기 얼마나 좋은데요. 유적지도 많고 자연환경도 많고 막 그런데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은 시골 지역의 또 고민은 뭐냐면은 어설픈 시골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친구들하고 막 들로산으로 놀고 막 호연지기를 기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거기서 그냥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편의점 같은 데서 안 좋은 패스트푸드 라면 먹으면서 게임하고 시골에서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오히려 그냥 뭐 대치동이나 목동 이런 치열한 데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량이 또 줄어들기도 해요. 할 시간이 없고 뭐 학원 다니고 뭐 숙제하고 뭐 이래 바쁘고 그러니까. 또 아니면 최상위권 아이들은 아예 투지폰으로 바꿔달라고 그래. 카톡 계속 오고 그러면 막 신경 써서 공부 안 되니까 나 이거 일부러 엄마가 바꿔줬다고 핑계대기 좋으니까 카톡 없앴다고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냥 어설픈 시골이 더 사실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좀 시골적인 환경 그렇게 좀 들어가서 좀 자연 속으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좀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안학교도 조금 그런 면에서는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그런 교육 철학이 분명한 대안학교 같은 데서 우리 학교에서 완전히 스마트폰 없고 컴퓨터 사용 시간을 이렇게 딱딱 정해서 이때 뭐 저기만 하고 이런 또 학교들 그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념을 구현하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놀고 그런 아이들이 친구라고 그러면은 괜히 뭐 옆에 애들은 다 스마트폰 있는데 뭐 게임 몇 시간 해주겠는데 나는 왜 이래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입시에서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하고 몰입독서 능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공부 그릇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끌어주려고 그런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35만이 4년제 대학을 가서 10만이고 나머지 25만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좀 큰 그림을 좀 그리시고 뭐 우리 아이의 좀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좀 그 교육적인 로드맵을 찾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